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자원에서 두 번째 시간인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광물과 암석 단원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게요. 학습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광물과 암석이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예를 조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구 구성 물질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광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하고 좀 이어지는 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자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던 지하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제 예를 찾아보는 게 오늘의 학습 내용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57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생각해보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은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대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이다. 야자나무 모양의 섬들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광물과 암석을 이용하였다. 그림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 알 수 있죠. 선생님도 이제 가끔 그 구글어스로 이 지역을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이 구글 지도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이 두바이 해안가에 이 팜 주메이라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인공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 다 이게 집들이죠. 이렇게 야자수 나무까지 하나하나 집들인데 이 집 하나하나가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집들인 것 같아요. 이 전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인공섬들을 바다에다가 만들었는데 이 집들을 지금 지어놓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빈 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 인공섬 조성에는 어떤 종류의 광물과 암석을 사용했을까? 딱 봐도 그냥 사막의 모래 같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뭐 비싼 돌이나 흙 같은 걸 이렇게 놓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구하기 쉽고 주변에서 뭐 값이 싼 그런 돌이나 흙, 광물과 암석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 바다를 매립하고 건물을 짓는데 석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석, 뭐 철광물 이런 주요 광물과 그다음에 암석으로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런 다양한 암석을 사용하였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종류의 암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암석과 광물들을 많이 사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과서 57페이지 밑에 있는 탐구 볼게요. 자, 광물과 암석의 활용 사례 조사하기.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휴대폰과 자동차 이 두 가지 물건에 들어있는 자원인데 휴대폰부터 보면 일단 알파벳 기호대로 A 뭐 건전지 보통 요즘에 리튬 이온 많이 쓰죠. 케이스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 뭐 금속도 많이 쓰겠지만 이런 것도 많이 쓰고 플라스틱이면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어폰 단자는 뭐 금속을 많이 쓸 테고요. 그 다음에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은 이게 전자 부품이니까 뭐 구리라든지 뭐 이런 걸 쓰겠네요. 그 다음에 회로기판은 뭐 실리콘이죠. 네, 반도체. 그냥 스피커는 안에 자석도 들어가고 뭐 네오디움과 자석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코일로 막 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는 주로 석영으로 만들어요. 자, 모래로 만들어진 뭐 그런 석영. 그 다음에 배터리예요. 납축전지. 납으로 만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는 이렇게 되게 큰데 크고 굉장히 무거워요. 납도 있고 안에 전해질 용액으로 황산 같은 것도 많이 써요. 전조등 같은 경우는 요즘에 LED 많이 쓰죠. 할로겐 램프 같은 것도 과거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 LED 같은 거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 전기배에서는 주로 구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피복할 때는 고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거, 고무화학 제품이죠. 타이어를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휠은 주로 알루미늄이라든지, 요즘은 뭐 카본 같은 그런 제품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다음에 차체는 주로 철, 네, 우리나라는 포스코에서 나온 그런 철강 제품들을 쓰고 주로 합금을 많이 써요. 그냥 순수한 철보다는.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뭐 마그네슘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요즘에는 뭐 탄소 유리 섬유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용된 광물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A부터 휴대폰을 보면은 이렇게 A부터 F까지 있는데, 건전지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을 아까 얘기했는데 다른 광물도 많이 쓰이네요. 그냥 케이스 같은 것도 네, 뭐 플라스틱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광물들, 막 니켈 같은 걸로 케이스 만들면 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금속일 텐데, 네. 마그네슘 같은 경우 굉장히 가볍고 단단한 그런 금속이니까 아, 잘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는 그 휴대폰 그 케이스가 아니라 휴대폰 그 본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어폰 단자는 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금이 핸드폰 안에 금이 꽤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다음에 진동 부분 스피커에 히토류 원소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요즘에 굉장히 그 자원으로서 가치가 많은 그런 원소들이죠. 중국에 되게 많은데 이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 애들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뭐 다른 나라와 자원을 가지고 뭐 분쟁도 하고 이걸 무기처럼 사용도 하고 그래요. 회료 기판에는 네, 여기도 히토류 원소가 좀 들어갔는데 금은도 많이 들어가고 구리, 바륨, 뭐 지르코늄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실리콘은 별로 없네요. 뭐 반도체 성분이니까 실리콘도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자동차 유리는 주로 이제 석용이고요. 히토류 원소를 조금씩 이제 배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납이 줄을 이루고, 전조등 같은 경우는 텅스텐도 많이 쓰네. 이건 텅스텐은 필라멘트 만드는데 쓰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LED라서 텅스텐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은 백금이나 구리. 타이어는 점토 광물인데 실제로 뭐 점토 광물도 많이 쓰이고 실제로는 석유화학 제품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차체는 주로 철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원을 알아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광물들을 우리가 휴대폰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제 구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금속 광물은 우리가 이제 그 원소 기호 보면 다 알 수 있죠. 리튬, 뭐 코발트, 뭐 망가니즘, 마그네슘, 구리, 니켈 이런 것들. 네, 금은도 많이 있고요. 비금속 광물은 흑연과 브로민, 규소, 바륨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자동차에도 뭐 비슷해요. 히토리 원소가 많이 들어가고 아연, 텅스텐, 백금, 구리, 철, 알루미늄 같은 것들. 비금속 광물로는 석영이라든지 점토 광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내되어 있는 이런 자원들을 종류별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금속 광물로는 철이나 아니면 구리 같은 게 많이 쓰일 거야.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상식 수준에서 자원을 좀 구별할 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탐구의 이제 결과 및 정리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서 58페이지예요. 네, 결과 및 정리해서 첫 번째,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는 암석과 광물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선생님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일단 구리 같은 거, 보통 전선이나 전기기기에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게 열 전도도가 좋아요. 그래서 냉장판이라든지 또는 뭐 배관 설비용 파이프, 동 파이프
보일러 배관 같은 거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 금은 누가 말해도 이렇게 보물이죠. 금화, 뭐 이렇게 보물, 비금속, 뭐 그다음 금박지 만드는데, 그 다음에 항공이나 치과, 금리빨 같은 거 이런 많이 하죠. 과학기기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우주선이라든지 인공위성 같은 거 만들 때 금 굉장히 많이 쓰여요. 리튬은 이건 이제 주로 배터리로 많이 쓰이고, 요즘에 의약품이나 합금, 핵 연료로도 쓰이고 핵연료 배합할 때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소폭탄을 제조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 재료로도 리튬이 쓰인다고 합니다. 반응성이 되게 큰 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데 쓰이나 봐요. 납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긴 한데 배터리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땜납, 납땜할 때, 그다음에 휘발유, 첨가제, 그다음에 도료, 물감 재료죠. 그다음에 전선에도 많이 쓰이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도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금속 표면 반짝반짝하게 금속 광택 낼 때 많이 쓰이고, 배터리나 모넬 또는 니크롬선 같은 것들 만들 때 니켈을 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금속 광물 몇 가지만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광물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색을 하면은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을 광물과 또는 암석의 자원으로서의 광물과 암석의 가치를 홍보하는 글을 써보자. 이게 이제 과학적 글쓰기예요. 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문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제 글 쓰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이 선생님은 포인트로 지구에 매장된 광물과 암석의 자원이 유한하다는 거를, 그래서 자원을 잘 활용을 하자, 또는 재활용을 하자, 이런 점을 조금 기억하면서 글을 쓰면은 더 가치가 더 돋보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부족한 광물과 암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위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나 또는 이미 활용된 자원을 재활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종합해가지고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뭐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걸 이제 서로 토의하기 좀 어렵죠. 막 쌍방향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면은 서로 이제 모니터 보면서 막 토론하겠는데, 네, 선생님이 수업을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 해서 각자 생각하는 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8페이지 밑에 있는 그런 뭐 광물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자원 얘기인데, 히토류 원수. 우리가 그냥 히토류, 히토류 이렇게 많이 불러요. 선생님이 최근에 드라마 그 더킹 막 보는데, 거기 보면은 대한제국의 그 황제가 이 히토류 광산을 갖고 있는데, 이 광물의 가치가, 그 광산의 가치가 뭐 억 단위를 뛰어넘어서 조 단위로 넘어서 4천경?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쉽게 말하면은 돈이 뭐 무한대로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엄청나게 이제 부자인데, 히토류가 실제로 북한 쪽에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이 히토류라고 하면은 이제 란타넘 계열의 원소 15개와 스칸디움, 이토리움을 포함하는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하는 용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토류, 자, 지각에서 희귀하게 존재하는 원소, 희귀한 원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희귀한 만큼 사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뭐 흔하면은 희귀하지 않겠죠? 양이 적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뭐 공업이나 뭐 의료품 만들거나 막 할 때, 네, 그래서 이 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겠죠.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자원 이용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물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해요. 아, 좀 많이 아프죠. 그런데 구리나 니켈 같은 이런 전력 광물을 많이 씁니다. 세계에서 뭐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 정도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공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이런 광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9.3%니까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광물을 수입하니까 안정적인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서 민간 기업의 자원 개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이런 보유국과 긴밀한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개발을 해야겠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했던 게 자원 외교라고 해서 외국의 이런 광산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기술과 돈이 있으니까 좀 못 사는 나라 같은 데 가서 돈을 좀 주고 개발을 하는 거죠. 그 개발 이익을 현지 국가와 우리나라가 이제 같이 뭐 나누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뭐 효과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거는 이제 구리광산이에요. 이 구멍이 이제 여기서 구리를 펑 온 건데, 이 어마어마한 구멍이에요. 뒤에 보면은 막 산도 보이고 하는데, 네, 여기 보면 큰 건물도 있고, 이 조그만 게 이런 게 집이거든요. 건물이거든요. 이 구멍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뭐 호주 같은 데인데 노천광산이에요. 우리나라 석탄 캐는 거 보면은 무슨 땅에 막 불 파고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이런 토양이 구리를 엄청나게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흙을 퍼다가 이걸 재련을 하면은 구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땅에서 조금씩 퍼왔는데, 퍼오고 하다 보니까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서 계속 이 구리 광석을 채취해서, 네, 전 세계로 막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그냥 땅만 파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제 자기평가하기 질문 2개 손집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자동차 제조에 이용되는 납, 아연, 알루미늄 등은 금속 또는 비금속. 자, 어떤 거죠? 이건 당연히 이거는 네, 너무 쉽죠. 금속 원소이죠. 그다음 두 번째. 땡땡은 이게 란타넘인데, 선생님 못해놨습니다. 자, 란타넘 계열 원소 15개, 그 다음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하는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자, 정답은 히토류 원소가 되겠죠. 자, 히토류 원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오늘 수업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나,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 수업 시간에는 해양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 또는 물질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원을 개발할 필요성과 자원 개발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환경 보존의 입장을 같이 생각하는 이런 내용을 수업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